안녕하세요. TV나 인터넷 등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저렴해서 서민들 가계 부담을 많이 덜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나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삶이 많이 여유로워질 텐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보면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지 뭐 막연하죠. 뭐 은행을 가야 되나? 뭐 생각도 하실 때도 있을 텐데 어떤 은행은 또 가면 또 안 된다고들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되는 은행에 가서 막상 가서 보면 대기자들도 많아갖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막상 내 순서가 돼서 뭐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를 거예요. 금리는 얼마나 나오고 정말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질 못해서 많이들 주저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 고민을 조금 이번 기회에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뭐 일단 보시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또 한 축이 있고 중소기업 취업 전용 버팀목 전세라고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그리고 기본이 되는 버팀목 전세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이 되는 최저 1%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죠. 그러면 보시면 일단 제일 궁금하신 거는 금리잖아요.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일단은 크게 두 개 보증금별로 보증금하고 이 소득 구간별로 부부 합산 소득별로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보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이하였고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금리가 제일 싸죠. 금리가 뭐 일단은 2.3%, 그다음에 2천에서 4천은 2.5%, 4천에서 6천은 2.7%. 좋네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5천에서 1억 사이일 때 2천만 원 이하면 2.4%, 2천에서 4천만 원 구간이면 2.6%, 그다음에 4천에서 6천 구간이면 2.8%.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1억이 초과될 때는 2.5%부터 시작합니다. 2천에서 4천만 원은 2.7%, 4천에서 6천 구간은 2.9%. 본인 부부 합산 소득을 먼저 고려하시고요. 고려하신 다음에 요 어디 구간에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적합한 금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 금리고요. 거기 외에 추가로 금리를 하나 우대금리가 있어요. 우대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우대금리 하나, 그 다음에 추가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우대금리는 1%가 최저예요. 1%가 최저고 추가 우대금리가 같은 경우는 중복 적용할 수 있어서 0.8%를 받을 수 있고 계산상으로 보면 최저 1%보다도 적게 나오는데 최저 금리는 한 1%로 적용된다는 거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1%라고 하면 무이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 금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부터는 일단 뭐 요건이 되신다면 어떻게든 꼭 대상 챙기셔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우대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금리는 기본금리하고 추가되는 추가 우대금리가 있어요. 기본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1% 제일 커다랗게 혜택을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1% 구간 부부 연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 차상위 계층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1%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이고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의 경우 1%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여기도 또 한부모 가정이네요. 한부모 가정일 때 또 1%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0.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0.5% 혜택은 청년 우대예요.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0.5%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문화나 장애우나 그 다음에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일때 0.2%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근데 요거는 저기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 부양 가족은 신규 시 뭐 부양한 경우에만 금리 우대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주민등록상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 우대 금리를 한번 볼게요. 추가 우대 금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게 이제 여기 있는 0.2% 받는 0.2% 받는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신 납부자. 현실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기존에 이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0.1% 받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있나봐요. 그거 뭐 하여튼 그런 분들 전자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0.1% 2019년 12월 30일 올해 말까지 0.1% 금리 우대 혜택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또 생길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이런 규정은 18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올해 또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하여튼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요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자녀 혜택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자녀일 땐 애국하신 분들이니까 0.5% 할인 혜택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두자녀일 때 0.3% 좋아요. 금리제 혜택 한자녀일 때 0.2%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추가 대출 같은 경우는 1, 2, 3 중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 볼 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받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든 챙겨 받으시면 되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우대 조건 금리를 최저 금리를 다 적용하면 계산상으로 보면 여기 1% 나오는 거랑 여기 뭐 세 개 요거 두 개 0.3% 그다음에 다자녀 0.5%까지 하면 1.8%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1.8%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이거 팔자가 나오나? 1.8%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거에서 소득 구간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3%부터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2.3%고 거기에 1.3%를 빼면 0.5가 나오잖아요. 1%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1% 미만으로 최저금리가 나온다 해도 1%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저금리는 1%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이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죠. 아니 그쵸, 물가 상승률이 1%는 넘죠. 넘으니까 당연히 거의 거저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대출 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면 일단 특이한 사항은 임대차 보증금의 몇 프로요? 70% 이내여야 돼요. 1억을 받으시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면 기준이 되는 거 첫 번째 기준이 70% 7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일 때는 1억 2천이 최대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위의 지역은 8천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요. 무죠? 당황스럽지 않아요? 좀 당황스러운데 수도권에 1억 2천 보증금의 70% 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만 해도 전세 보증금 대부분 3, 4억 하던데 3, 4억 하면 70%면 2억 1천이어야 되고 근데 1억 2천밖에 안 나온 거예요. 둘 중에 적은 금액 나오는 거니까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지역 8천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예외적으로 재직자 1개월 미만일 때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개인의 뭐 소득이나 부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자녀 있을 때 2자녀 이게 나와야죠. 2자녀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합시다. 그냥 2자녀 이상이 있을 때 한도는 수도권이 이제 갑자기 늘어납니다. 2억 원으로 현실성 있게 나옵니다. 2억 원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억 6천 보증금은 80%까지 가능합니다. 예. 보통 보면 일반 은행 상품 전세자금 대출이 보증금이 80% 이내예요. 기준이 자녀가 둘 있어야지 일반 전세자금 대출하고
똑같은 기준을 내서 출발을 할 거고요. 수도권에서 2억이라면 괜찮죠. 받으실 분들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외에 1억 6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단점이 한도예요. 한도 부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 전세 금액 보증금을 고려해 보면 3, 4억 많게는 좀 넘어가면 5, 6억 되는데 뭐 이 정도 한도로는 현실성, 막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은행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한도는 뭐 보증사별로 조금 다른데, 주신보 상품 같은 경우는 2억 2천 있고, 그다음에 안심 도시보증 상품은 4억까지, 그다음에 서울보증은 5억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버팀목 전세가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금리 보고 버팀목 전세 알아보셨다가 막상 이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어갖고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험상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한도는 두 자녀 있는 분들은 그나마 경제능력이 있고, 그 외에는 1억 2천이 최대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세 버팀목 전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출 대상 주택이에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돼요.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33평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제 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면 85제곱미터라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제 한 30평, 32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서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혜택을 많이 해줘요. 이거 초과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서울에선, 수도권 지역에선. 하여튼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하고 똑같아요. 2년. 어차피 전세 기간 동안 쓰는 거니까. 그리고 4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보증기간은 2년 1개월이다. 25개월이라는 거고요. 4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보증회사별로 조금 다른데, 버팀목 전세도 이제 세부적으로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증회사에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가 있고, 보통 이제 주신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점은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혼합상환, 일시상환은 이자만 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혼합상환 방식은 뭐냐면, 대출 기간 중에 원금의 10%에서 50%까지 나누어서 원금하고 같이 납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크고 뭐 2억을 받는데 매년 2억을 2년 내에 상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나 10%에서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한 연장 조건,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또는 상환 또는 0.1% 가산 적용한다. 기한 연장 또는 대출 기간 중 1회에 하나에서 상환 방식과 상환 비율을 변경 가능하다. 뭐 그래요, 가능하대요. 이건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보통은 이사하면서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이사하면서 잔금 치르는데, 하여튼 이사한 이후에도 3개월 안에만 있으면 버팀목 전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그 은행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가계자금이냐, 생활안정자금이냐 이런 내용인데, 주택자금이냐, 뭐 생활안정자금이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3개월 안에 하면 이사하면서 하는 뭐 자금으로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 대출,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뭐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거 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사하면서 받기 때문에 그렇고, 장점 중에 하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목돈 생기시면 언제든지 상환하셔도 된다는 거죠. 부분 상환하셔도 돼요. 이건 버팀목 전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상품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국민들한테 돈 남겨 먹으면 욕 먹겠죠.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산 심사라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어요.
자산심사당 제도 같은 경우 뭐냐면 버팀목 전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민자금인데 서민이 아닌 분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제도를 타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걸러내야겠다는 건데 일단은 사전 자산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민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 뭐 보면 이제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부채 자산, 뭐 이렇게 뭐 5개 수탁은행, 그다음에 금융자산, 부채를 보겠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일반 자산 같은 경우는 비금융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융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뭐 예금이나 이런 거 있는 거 같은 건 금융 자산이라고 하죠. 요걸 합쳐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필터링. 5개 수탁은행은 뒤에 얘기할 텐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5개 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뭐 하나 더 있는데 뒤에 볼 텐데 그 5개 은행 정보를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도 같이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여기에 통과해야지만 대출 승인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일단 통과가 됐다고 하면 5개 은행 기준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이의 신청하시거나 뭐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거를 또 한 번 더 사후에 다시 한번 보겠다고 합니다. 사후에. 이건 뭐 처음 보는 제도인데 하여튼 전에 봤던 부동산이나 자동차냐 일반 자산, 부채 자산 이것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변경된 거는 전체 금융기관 뭐 뭐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나 아까 5개 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거 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끌어오겠다는 거죠. 끌어와서 비교하겠다는 거죠. 가능해요. 뭐 이금융권 같은 경우 뭐 금리가 높으니까 그쪽에다 예금 같은 거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여튼 금융자산 비교해서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비교해갖고 요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산 초과자 제재 조치, 가상금리 또는 대출 실행 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요 보면 구입자금은 이건 그 디딤돌 대출 신청할 때고요. 버팀목 전세랑 관계가 없으니까 밑에 전월세 자금 요거 볼게요.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3분의 2가 가구의 순자산 평균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저거 합쳐서 2억 8천만 원 부부 기준으로 있으면 버팀목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처음 보는 제도고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요새 생긴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억 8천 있으면 버팀목 전세 쓸까요? 하여튼 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아까 자격심사 해갖고 부적격되면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상금리가 붙는데 부적격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구입자금은 뭐 디딤돌 대출, 전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는 0.1%의 가산이 붙는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1,00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시중은행 전세금리 수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니까 은행 상품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버팀목 전세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적격, 그러니까 금리가 0.1% 올라가거나 아니면 금리가 은행 상품으로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비용 및 취급 기간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버팀목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일단은 대출을 신청하면 어떤 대출을 신청해도 그 인치세라고 들어갑니다. 인치세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에 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나와요. 5천에서 1억 사이는 7만 원이고 요거를 은행하고 각각 부담하셔서 50% 부담하는데 3만 5천 원 정도 부담하시게 될 거고요. 1억이 넘으면 15만 원이고 고객이 50% 부담하면 7만 5천 원 부담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대출을 신청하셔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든 뭘 하셔도 이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금액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보증료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선미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료 부분이 보증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뭐 대출 금액의 0.05, 뭐 전세금 반환 보증금의 0.18%, 아파트일 경우 그 외에는 0.154% 되게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간단히 계산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신보라고 보통 많이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할 때 0.12%, 뭐 1억 원 이하일 때고요. 0.15%부터 0.22%까지 있습니다. 이건 보증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보시면 되시고, 사회적 배려층 있으면 할인 보증료를 할인받는다고 해요. 예, 일단은 차이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말고 이거 전세금 반환 보증금, 전세금 반환 보증금액 보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은행이 아니라 보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보존해주는 보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 보증보험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돼?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V에도 가끔 나오곤 하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면 요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을 받을 수 있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하실 때 기준은 저런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하고 전세보증금하고 비율이 80% 이상 차이, 80%가 넘어가면, 지역별로 넘어가는 곳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뭐 2번 같은, 예, 하여튼 비용은 이게 이제 하여튼 도시보증공사 거 같은 경우는 1억 신청할 때 보통 이제 할인 안 받으면 43만 원, 42만 원, 2년치. 여기는 1년치로 나왔는데 요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전세 계약 하시면 보통 2년 하니까 일시납 많이 하시거든요. 2년치 하시면 한 42만 원 정도 나오는데, 뭐 이제 할인 혜택이 있을 거예요. 뭐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던가, 뭐 다자녀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또 받을 수 있어갖고 그냥 30 얼마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거.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주택 도시보증계 세입자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두 번째 거, 한국주택금융공사 거, 요거는 한 33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에. 보증금이 좀 크면 좀 넓게 나오니까 요거 비교해 보시고요. 요거는 반환 특약이라는 제도는 없어서 없는 대신, 저게 있구나. 이거는 다른 데 이사 가셔도 끌고 갈 수,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 거예요. 앞에 거는 목적물 변경이 안 되는데 뒤에 거는 목적물 변경이 가능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보증금이 적어지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은행이 이게 지금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게 아니라 5개 은행만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 이렇게 5개 은행만 버팀목 전세를 취급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첫 번째로 기금이 든든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금이 든든 사이트라고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리긴 할 텐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도 9월 30일 날 실시됐거든요. 기존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스마트 주택을 통한 신청 방법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라 시스템이 미비하고 콜센터에다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뭐 상담원 연결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 5번인가 했는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든든 콜센터 전화번호는 1566-9,9번 9009에요. 여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미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화된다면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든든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수월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는 PC나 스마트폰에서는 스크래핑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경우를 기존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띄어야 되는데 스크래핑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그걸 활용하면 자동으로 연계해서 심사 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이 수월할 겁니다. 근데 정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1단계는 대출 조건을 확인할 테고요. 2단계는 대출 상담 및 금액을 산정할 거고, 3단계는 대출 심사, 4단계 대출 실행, 5단계 대출금 수령. 근데 대출금 수령은 요거는 못할 거예요.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잔금 치를 때 바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들어가요. 나머지 잔액만 잔금 치르면서 입주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네, 준비해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 열심히 찾아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